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교회가 가정의 부담을 덜면서도 교육과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됩니다. 한국 루터란 아워가 사순절을 맞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오르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탄은행이 2022년 겨울 300만 장 나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비 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와 제작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단 포교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책이란 주제로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총회 이단 피해 대책 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 대책 3차 서울 서북 지역 세미나를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단 포교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책이란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예방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대위 조사분과장인 김상신 목사는 일부 예배에서 이단 사이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장 기본인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단들도 성령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옥 목사가 이단 신천지 최근 동향과 우리의 대처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습니다. 신 목사는 이단 사이비가 정통교회를 공격할 때 목회자들이 적을 잘 아는 것으로 예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크게 교회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미 나름대로의 많은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신 목사는 최근 신천지가 정통교회를 신천지로 통째로 옮기는 산 옮기기와 정통교회의 몰래 침투해 성도들을 한 사람씩 미혹하여 신천지로 데려가는 추수밭 포교 전략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목사는 교회가 신천지로부터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도에게 직분을 주는 것에 신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선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 대한 조금 더 주시해서 보시고 점검할 거는 좀 점검하는 서약서를 요구한다거나 그냥 한두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뭔가 이것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일단 이게 혹시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칼빈대 김지호 교수는 이단의 정체성과 교회의 폐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처 방안으로 어리석은 논쟁이나 분쟁을 피할 것, 한두 번 훈계한 후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할 것, 목회자들은 이단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교회의 체계적 성경 공부 강화, 교회 밖 성경 공부 참여 3가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순웅 총회장은 총회 산하에 있는 12,000여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육적 목회와 치유 목회를 통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2022년 전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돌봄 목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회에서 방과 후 돌봄 교육을 지원하는 처치 스쿨링 같이 교회도 사교육 대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사교육비 지출이 약 10% 증가했으며 그중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13.4%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중 18%는 보육, 친구 사귀기 등 돌봄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이 점차 가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는
교회가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처치 스쿨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입니다. VIC 센터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한 기독교적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한국식 처치 스쿨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장인 재양규 한동대 교수는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상황을 보니 이를 교회에서 일부 감당하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프로그램 개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은 하루만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게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사용해서 학교 교육을 실시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돌보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VIC 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통합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2022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서 영어, 수학, 독서 토론, 창의 코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장성교회는 한동대 VIC 센터와 연계해 아이들이 하교하는 2시 반부터 6시까지 매일 복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과 예배로 신앙을 교육하는 동시에 오카리나와 피아노 수업, 영어, 수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일 복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녁 6시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금요일마다 창의 프로젝트도 하고 책 읽으면 빵도 만들고 그럴 때도 있고 재밌어요. 제가 영어를 원래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2주 만에 다 깨우쳐갖고 이제 웬만한 건 읽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랑 음악이랑 코딩이랑 독서 토론해서 학교는 재미없는데 복습은 재밌어요. VIC 센터의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현재 포항의 3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회와 연계를 맺으면 한동대 학생들이 직접 창의 코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르치고 VIC 센터에서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필요한 준비 과정을 모두 제공합니다. 재 교수는 한국교회가 사적 돌봄을 제공하는 등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약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교회 내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플랫폼을 저는 바꿔야 된다. 한두 명의 자녀들이 외톨이처럼 자라나고 있고 공적 돌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이 모두 결여됐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학교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이때를 주요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루터 교사나 선교단체인 한국 루터라나원은 사순절을 맞아 오르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음악을 들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수의 고난을 되새기는 묵상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르간 연주자가 현란한 손동작으로 건반을 두드립니다. 눈을 감고 감상하는 한 성도는 감미로운 선율에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 루터라나워 정우음악회가 마련한 기도와 찬송으로 묵상하는 오르간 연주회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또 이제 부활 이제 다가오는 부활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사순절 기간 5주째를 맞이한 날에 열린 연주회 장소에는 성도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겪은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는 경건한 마음을 갖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잘 그렇게 연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각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연주자 8명이 이어서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루터교 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한 바흐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중간중간 성도들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또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또 루터교회를 다녔던 또 바흐 음악가의 음악을 또 이렇게 선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연주회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교회 음악 감상과 찬송으로 여유와 사랑을 느끼길 바라는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이번에 3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 루터라나원은 1959년 시작된 방송 선교단체로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출판이나 공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선교회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루터라나원은 60년간 교파를 초월해 미디어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과 미디어에서 연주회를 본 많은 이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2022년 연탄 나눔의 끝을 알리는 성묘식을 25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연탄은행 재개식에서 선포된 전국 300만 장 나눔 목표는 달성률 130%를 훌쩍 넘는 402만 장을 나누며 성공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총 1,25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총 2,579가구에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연탄은행 설립자 허기봉 목사는 삼중고와 같은 사회적 악조건은 후원과 봉사를 멈추게 만들어 에너지 취약계층과 이들을 지원하는 우리 연탄은행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참 힘든 겨울이었다며 함께해 주신 봉사자, 후원자들 덕분에 올해도 연탄 나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비 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또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이번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아가동산과 김교주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내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25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특별성회에서 1년 안에 싱가포르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이 부흥의 물결에 동참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양일간 믿음의 능력과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싱가포르가 아시아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 목사는 앞서 22일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회 100주년 기념 성회에서도 아시아의 대부흥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코로나 재감염 우려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마스크 판매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 이커머스 기업의 마스크 판매량은 직전 3일 대비 20% 늘었고 또 다른 업체도 같은 기간 마스크 판매량의 30%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데다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18.4% 줄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건설공사 계약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건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은 17조 1천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고 민간공사는 49조 6천억 원으로 22.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형이 30건에 814억 원, 배임이 5건에 243억 원, 사기가 12건에 38억 원, 도난이 2건에 1억 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기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과 5월 사이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매일 7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1,8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6.6건꼴입니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각 100건당 6.3명과 6.1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차량 내부 공기가 정체되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졸음과 무기력증이 올 수 있다며 30분마다 환기하고 2시간마다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4일부터 3일간 일본 유권자 9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내 반발이 있다며 일본 측에도 정권 교체 등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두라스가 26일 대만과 당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대만과 온두라스의 당교는 1941년 관계 수립 이후 82년 만의 일이고 앞으로 대만 수교국은 13개국으로 줄게 됐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온두라스는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왕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라며 올바른 선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변함없는 대외 개방을 약속하며 투자 세일즈를 벌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정책을 견제하고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위한 개방 전략을 확고히 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칙과 규제, 관리와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각국의 제도적 개방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집트 중부 아비도스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신전에서 제물로 남겨진 2,000개 이상의 미라화된 양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선 양머리와 함께 개와 야생염소, 가젤과 몽구스 미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동물 미라들은 제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제19조의 세 번째 파라오인 람세스 2세 사후 100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숭배의식이 이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관광유물부는 설명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반짝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과 제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8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에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상황은 다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